제 이름은 김정세입니다. 올해로 53,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지루하다면 지루한 인생을 살아왔죠. 건설 현장에서 잔뼈 굵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 다 키워냈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삶에 다시금 폭풍이 휘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 때문에 말이죠. 이야기는 제 처제 김은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주는 제 아내 김미경의 여동생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리니 딱 49입니다. 몇 년 전 은주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안쓰럽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바람이 나서 은주 마음고생을 어지간히 시켰다고 들었거든요. 아이 없이 홀로 남은 은주를 보며 미경이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매형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척으로서의 연민이었을 겁니다. 미경과 함께 은주를 찾아가 밥을 사주고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예전보다 훨씬 더 여리고 아파 보였습니다. 한때는 쾌활하고 당돌했던 그녀였는데 이혼 후 만난 은주는 마치 폭풍우를 견뎌낸 작은 나무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언제든 부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은주에게 묘하게 끌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은주가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제 아내 미경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편안하고 익숙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은 잔잔한 강물처럼 변해 있었죠. 그런데 은주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젊은 날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저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처제, 그것도 아내의 친동생을 향한 마음이라니.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김정세, 너 미쳤구나. 정신 차려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그쳐도 은주를 향한 제 마음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온 미경이 넋두리처럼 말했습니다. 은주가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고 밤마다 잠도 못 잔대. 매형이 좀 위로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겠지만 제게는 마치 하늘이 주신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주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은주는 고마워했고 저를 의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늘어갔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을 듣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제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전화통화는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그녀의 웃음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랑이었습니다. 제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 처제라는 사실은 제게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은주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저는 이 위험한 사랑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26에 미경과 결혼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연애 끝에 결혼했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갔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경과 저 단둘이 남겨진 공간은 텅 빈 것 같은 적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나름대로 사회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기울이는 것도 잠시, 집에 돌아오면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은주는 미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은주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은주는 저를 살갑게 따랐습니다. 그저 어린 처제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특히 이혼 후 힘들어하는 그녀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은주에게서 저 자신을 발견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은주 역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상처는 그녀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보호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고 그녀의 아픔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싶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은 강렬하고 순수한 끌림이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 53세 이혼한 처제에게 노년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과 제가 함께했던 결혼 생활은 견고한 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은주가 제 삶에 들어온 것은 그 균열을 더욱 넓히고 결국 성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은주와의 만남은 제게 인생 2막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흑백으로만 보이던 세상이 은주를 통해 다시금 다채로운 색깔을 입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열정과 설렘, 그리고 깊은 사랑의 감정을 은주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뒤편에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사랑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멈춰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은주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저는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주와 제가 가까워진 것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경 몰래 은주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들을 저에게는 기꺼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고 그 공감은 곧 연민을 넘어선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매영, 저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은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옷을 챙겨 입고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은주의 집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은주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는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제가 덜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 무렵 은주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렁그렁한 눈망울 속에는 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매형, 제가 매형한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뜨거운 열기로 변했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강렬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밤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듯한 기묘한 감정이 저를 감쌌습니다. 은주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뜨거운 불길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미경의 눈을 피해 약속을 잡았고 주로 외곽의 인적 드문 곳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예쁜 곳을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은주는 제게 기대어 소녀처럼 웃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연인들처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고 속삭이듯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계의 현실은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미경의 남편이라는 사실, 은주가 미경의 동생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경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가족들에게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이대로 이 위험한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한 번은 은주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형,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매형 없이는 이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 없이는 제 삶이 다시 예전처럼 공허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기적으로 은주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 금지된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을 헤매는 사람처럼 저는 은주라는 오아시스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는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은주의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동안에도 저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은주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그녀 또한 저를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나가면서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발각의 순간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찾아왔습니다. 은주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주가 무심코 제 지갑을 열어보다가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가 교회의 한적한 카페에서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다정한 저희 모습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움켜쥐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은주랑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동생이랑. 그녀의 절규는 제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미경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경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 속에서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잠 못 이루고 밤새 울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대화가 끝난 후 미경은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도 다 인정했어. 너희 둘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난 정말 몰랐어, 세상에 이런 일이. 미경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막 피어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저는 어느 쪽도 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부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미경은 저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고 저희 집은 마치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은주 역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언니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자신이 사라져야 할 것 같다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은주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라는 생각에 자책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 자식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들 김준호와 딸 김은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난했고 미경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제게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요? 라고 소리치며 격분했습니다. 자식들의 비난은 제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핵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주를 향한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저는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와 은주의 관계가 미경에게 발각된 후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고성이 오갔고 미경은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또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저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특히 딸 은정은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미경의 편에 서서 저를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저는 그저 죄인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미경은 황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경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고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희망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경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씁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담담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미경은 자식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은주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로움과 이기적인 마음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은주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비난과 사회적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습니다. 미경과의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에 퍼졌고 저는 모든 친척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주 또한 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친척들 사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와 저 둘만 남겨진 세상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강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저희를 따라다녔고 은주가 이혼 후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했습니다. 저 또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이혼으로 인해 제 삶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한 번은 은주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형, 우리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언니랑 자식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주마저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아니야, 은주야.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그만큼 현실의 무게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은주는 제 손을 잡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매형이랑 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오직 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낯선 곳에서 우리는 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저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죄책감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미경과 자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은주와 함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의 사랑이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뒤늦게 찾아온 금지된 사랑을 겪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